자, 파운데이션을 수강하실 분들 중에서 self-motivated 된 분들, 즉 동기부여가 이미 잘 돼 있는 분들을 위한 학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먼저 수강 순서 writing, reading, listening 순서로 수강하실 것을 제안합니다. 이유는 writing을 배우게 되면 파운데이션에서 영작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. 영작을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헷갈리던 문법들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헷갈리는 문법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 리딩을 오게 되면 많은 어휘를 암기하게 되고요. 또 많은 어려운 문장들도 해석을 하게 되고 토플에 나오는 다양한 지문들을 보게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휘를 암기하고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본 다음에 리스닝을 공부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스피킹이 없죠. 전에도 설명은 해드린 적은 있지만 스피킹이 없는 이유는 파운데이션은 아직 영작이 안 되는 분들 또 리딩, 리스닝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스피킹은 강의를 찍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계속 봅시다. 라이팅 학습 방법. 잘 들으세요. 매우 간단합니다. 일단 교재를 펴시고요. 강의를 보세요. 하라는 대로 하세요. 쓰라 그러면 쓰고 멈추라면 멈추고 답을 맞춰주면 맞춰주고 틀린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. 이 다음 스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하냐? 자, 여러분들이 아까 그 교재를 보면서 쓰고 답 맞추거나 뭐 틀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공책에다가 틀렸던 부분들을 줄을 꼭 치시고 쓰세요. 틀렸던 문제, 한국말 문장을 쓰세요. 답까지 쓰지 마세요. 답은 나중에 쓴 거고 틀렸던 문제만 쓰세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보세요. 교재를 보지 않은 채.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틀렸던 것이 또 틀리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그게 이제 반복될 문제인 거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가 틀렸던 걸 한 번 더 써보면서 내가 기억에 남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줄을 치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리고 또 한 번 시험을 봐봐라 이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재에 틀려서 여기에 옮겨왔어요. 그래서 영작을 했는데 교재를 확인했더니 맞았어요. 하지만 괜찮지만 요건 또 틀렸었던 거야. 그러면 여기에도 이게 남아있겠죠. 그러면 가리고 한 번 더 해보라 이거죠. 그래서 틀렸던 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라이팅에서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음. 리딩은 어떻게 공부하냐? 자,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. 이 순서대로 해야지 내가 리딩에서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어떤 게 문제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면서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해집니다. 1번, 별책 단어책에 단어를 암기한다. 발음까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리딩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 발음을 잘 안 외우면은 나중에 문제는 그대로 돌아옵니다. 하기 때문에 발음까지 잘 외우셔야 되는데 단어장이 따로 있죠? 그리고 이렇게 단어들이 있어요. 그럼 다 외우세요. 가리고 외우시건 소리를 내서 외우시건 열심히 외우세요. 영어 발음까지 mp3 파일도 준비되어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을 보세요. 저희가 제공한 단어 시험으로 내가 외운 단어들이 기억에 남는지 단어 시험을 보세요. 그 다음 리딩 교재의 지문과 질문을 꼼꼼하게 해석하기. 자, 여러분의 단어책과 단어 시험은 리딩 지문에서 빼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단어를 아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. 즉 대충 읽고 문제를 풀라 그러지 말고 일단 꼼꼼하게 질문, 보기 전부 해석을 하시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다 보면은 단어를 많이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. 왜일까요? 모르는 단어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. 또는 단어를 찾았는데도 또는 교재 뒤에 해석본을 봤는데도 해석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. 매우 중요합니다, 여러분. 그럴 때는 해석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세요. 저희 온라인 토플의 특징입니다. 해석이 안 됐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. 이 문장이 왜 교재처럼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이 부분에 왜 ing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이 단어 다음에 위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세요.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를 궁금증을 푸시고 그 다음 문제를 푸세요. 해석이 다 된 상황에서 문제를 풀라 이거예요.
해석이 다 돼도 틀릴 수 있는 게 토플 리딩입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이 확실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일 때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. 이게 객관식의 문제점인데 여러분은 답을 맞힐 확률이 25%이기 때문에 가끔 확실하지 않은데 무조건 표시해놓고 맞으면 기분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확실하게 자기가 답을 고를 수 없다면 표시하지 마세요. 근데 재밌는 것이 확실하게 골라서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맞춰보세요. 그래서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이 왜 해석이 안 됐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. 해석이 아니라 해석이 됐는데도 왜 그게 답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때는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죠. 해석 질문 게시판이 아니라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리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. 뭘 해야 됩니까?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야 돼요. 자, 표본을 봅시다. 자, 마찬가지로요. 공책이고 한 줄이 있어요. 줄은 꼭 쳐야 됩니다. 그래서 날짜, 반, 데이 원 이 정도가 있고 단어 계속 몰랐던 거.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꼭 정리하고 뜻 써두시고요. 또 해석이 자기가 안 됐던 부분 해석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여 궁금증을 풀었을 수도 있고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증을 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, 2개 또는 더 많으면 더 정리하시고 또는 가끔 나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나중에 가리고라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힌트를 주지 마시고 가렸을 때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말만 여기 남겨두라 이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자, 리스닝 학습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. 당연히 단어책에 단어를 외우시고요. 그 다음 단어 시험을 보고요. 다음 먼저 리스닝을 듣고 문제를 푸세요. 똑같이 확실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이면 틀렸다고 간주하는 게 중요해요. 네. 다음 이제 강의를 보세요. 그리고 답을 맞추세요. 그래서 내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겠죠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석 질문 게시판 또는 강사 1대1 문의하기에다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. 즉 여러분이 대본을 봤는데 어떤 부분이 해석이 안 돼서 즉 대본을 봐도 모르는 말이어서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해석 질문 게시판에다 문의를 하시고 또는 내가 대본을 봐도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걸 봐도 왜 그게 답인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는 강사한테 질문을 하세요. 그 다음 뭐겠습니까? 당연히 리스닝도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.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다면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을 정리를 해놔야겠죠. 똑같이 계속 모르는 단어, 해석이 안 됐던 문장, 잘 안 들렸던 문장도 정리해두면 좋고요. 또 배경 지식도 있다면 정리를 해서 가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